다시 시작된 상속세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다시 상속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꺼내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 특히 이제 주식시장 발전의 저해 원인이 상속세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간다. 이게 논지의 어떤 그 핵심인데 이 상속세가 사실은 이게 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상장 기업이고 뭐 대주주고 이러면 막 60%까지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이 있으면 60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상속 걱정을 한단 말이죠. 이제 대부분 이제 상장까지 갔으면 어느 정도 나이도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기업 오너일 텐데 이분들이 지금 이거 주가를 올려가지고 뭐 회사를 발전시키려고 봤더니 이 상속세가 계속 이거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쨌든 아들이든 뭐 딸이든 뭐 누구든 어쨌든 나 죽으면 우리 가족한테 줄까 하는데 줄라니까 한 60%대 가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상속세는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이제 받는 사람이 내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상속세율도 높지만 받은 사람들, 받은 남은 가족들이 세금을 내는 그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상장사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자리 잡은 기업들이 회사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증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상속 문제 어떻게 하지?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발전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를 올리면 안 돼. 어떻게든 주가를 낮춰가지고 쌀 때 증여하고 쌀 때 내가 뭐 이렇게 죽어가지고 상속을 해야지 뭐 이런 고민만 하는 거야. 아니면 뭐 다른 회사 만들어서 우회로 매출 잡아가지고 재산 일감 몰아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하려고 보니까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한국 주식을 싫어해. 그리고 한국 주식 그 회사들의 오너들도 주가가 오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안 되고 뭔가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 자산 가치도 늘어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이 주식 그리고 부동산이 가장 큰 두 개의 이제 자산일 텐데 투자 자산인데 이 중에서 주식은 항상 빌빌거립니다. 뭐 잠깐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항상 여기는 이제 투기 세력들 막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단타치기 막 이런 것들만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니까 답은 부동산이네. 결국에 부동산은 우상향한다. 이게 점점 더 공고해지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비싸지고 주식으로는 돈이 안 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이 상황이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장 익숙한 단어가 뭐죠? 한국 증시는 K 디스카운트가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전쟁 때문에 북한이 무서워서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이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다. 상속세율도 60%고 주가가 오를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는데 보통 이 주가가 올라가고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은 결국에 투자한 주주들한테 돈을 잘 벌어가지고 배당을 해주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 뭐 미국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배당을 잘 해주죠.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도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 이 배당을 결정하는 이제 대주주들 입장에서 그래 내가 뭐 회사를 잘 운영했으니까 내가 또 돈도 좀 받아가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배당을 받을 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해가지고 한 50% 떼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만 한 5억 정도 배당하고 싶으면 세금을 또 한 2억 얼마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내나 뭐 내가 죽어서 세금을 내나 아니면 애한테 뭐 증여를 해서 세금을 내나 이래나 저래나 거의 막 50%씩 막 떼가니까 배당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배당도 안 하죠. 그러니까 배당도 안 하고 주가도 안 올리고 어떻게든 뭐 다른 식으로 돈을 빼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기업 오너들이 나빠서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제도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등 떠미는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좀 논란을 삼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반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코스피가 한 10년 전에 한 1800, 1900 했었는데 잠깐 한번 3300 찍고 지금 다시 2400으로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10년째 제자리 걸음 중이라는 것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정답은 미국 주식이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된다 해서 실제로 지금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주식, 뭐 나스닥, 뭐 S&P 뭐 이런 거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점점 자기 자산들을 이 미국으로 옮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 달러 자산, 미국 주식 하는 건 뭐 나쁠 건 없죠. 이렇게 해서 외화를 벌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업들이 가장 많이 있는 이 한국 주식 시장은 점점 뭐 돈이 들어올 일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벌지 못하고 투자가 활성화가 안 되면 당연히 기업 경쟁력도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우리나라한테 좋을 건 없겠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 상속세법은 뭐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개정을 더해가지고 1999년이 마지막 세율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세금이 딱 정해진 게 지금까지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율을 보면은 1억에서 5억 원 초과하면 한 20% 냅니다. 그리고 1억 원 이하는 10% 정도 내거든요. 근데 사실 뭐 내가 뭐 상속을 받는데 뭐 10에서 20% 낸다? 이 정도는 뭐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걸 잘 받아가지고 열심히 운영을 하면은 결국에 아버지 때 물려받은 거에서 20% 냈지만 내가 그 이상은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 10억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30%, 뭐 30억 대부터는 뭐 40%, 30억을 넘어가면 이제 50%씩 뭐 이렇게 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99년입니다. 99년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99년에 뭐 5억을 번다? 지금은 사실 5억 버는 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이 99년에는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99년도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음마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이야. 지금 음마 아파트 하면 강남에서 그래도 가장 지금 비싼 아파트 그리고 앞으로 비싸질 아파트라고 평가받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 이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지고 3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억 5천밖에 안 번 거죠. 1억 5천 벌어서 세금 아까 말한 대로 한 10에서 15% 내면 상속이 완료가 되는데 그런 시절에 만든 세율인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음마 아파트가 지금 얼마입니까? 최근 실거래가가 2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1억 5천짜리가 23억 7천이 됐으니까 약 16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16배가 올랐는데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강남 집값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강남 집값이 유독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을 보면은 99년도에 약 1,500만 원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달에 한 120 정도 받는 게 이제 대기업 신입사원들의 어떤 연봉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무리 못해도 한 3배는 오르지 않았을까? 99년 대비?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물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배는 올라야 되는데 세율은 그대로다. 다른 것도 보면은 이 명목 GDP 있죠? 명목 GDP도 한 3배가 올라요. 3.3배가 오르고요. 이 상속 대상이 되는 자산들도 19배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을 받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분들도 99년도, 뭐 2000년도에는 1,400명 정도 있었어요. 이때도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 넘었을 텐데, 한 4,400만 됐을 텐데, 그 중에 한 1,300~400명 내는 거니까 거의 안 내는 거였는데, 지금은 한 2만 명 되니까 꽤 많이 내는 거죠. 이 피상속인도 14배가 늘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거를 다 반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겠죠. 이 물가 상승률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1999년부터 2023년까지 24년 정도 180%, 한 1.8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만 봐도 거의 2배가 올랐는데 세율은 그대로니까 뭐가 문제가 있긴 한 거죠. 세율은 그대로고 자산만 늘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전에 1999년도에는 음마 아파트 가지고 돈 벌어봐야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벌었는데 이게 지금은 5억, 10억은 금방 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산이 커져버렸죠. 그래서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를 하나 사도 한 여기나 여기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 40%, 50% 내는 분들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1999년도만 하더라도 이 정주영 회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아직 그 생존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현대, 뭐 삼성, 뭐 LG, 뭐 SK 뭐 다들 결국 이제 초대 기업들이고 당연히 상속세율이 이제 50% 구간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게 결국 이제 회사도 만들고 뭐 몇 조, 뭐 몇십 조짜리 회사들을 키워놨는데 이게 내가 아들한테 줄 때 한 60% 날라가고요. 그다음에 또 손자한테 갈 때 또 60%가 날라가니까 이 3대만 지나가면은 아예 내 회사가 다 없어져요. 내 회사가 다 없어지고 국가 소유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상속세 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걸 찾으려고 이제 전 그룹적인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기업 키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탈세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불법으로 우회해가지고 상속 자산을 만들어내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이게 가업 승계를 하지? 이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를 올린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이제 그 우회 상장을 한다든지 일감 몰아주기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막 쪼개가지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해가지고 최대한 주가를 안 올리고 지주사들을 주가를 막 낮춰가면서 이 상속을 하려고 이런 것들에 이제 역량을 동원하다 보니까 기업 경쟁력들도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래도 좀 낮은 편이에요. 이 세율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게 높았더라고. 1950년도에는요 세율이 90%였어요.
물론 이때가 이제 일제 강점기가 막 끝나고 그 6.25 때 뭐 이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라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좀 부자면 이제 죽을 때 세금을 이제 내고 가라는 건데 물론 그때는 뭐 이제 전산도 없고 하니까 이제 알아서 잘 숨겨놨겠지만 그래 너 숨겨놨지 그러니까 한 90% 가져갈게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아마 너 내가 90% 가져가봐야 어차피 너 뒤로 다 챙겨놨잖아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때 죽었으면 그냥 국가에 다 기부하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높으니까 막 낮췄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30%까지도 갔었다가 다시 70%, 75%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1996년만 봐도 5억 5천 넘어가면 40%였어요. 물론 이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던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만큼 잘 살진 않았으니까 뭐 5억 5천도 이때는 벌기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뭐 대기업을 운영하거나 이러면은 세금이 높았겠죠. 근데 이게 너무 높다고 해가지고 50억 초과로 해줬는데 이때가 아까 말한 대로 강남 아파트 가지고 뭐 2, 3억 벌기도 쉽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아유 누가 뭐 세금 이렇게 많이 내 했던 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90%도 냈었다. 많은 분들이 이 상속세 얘기를 하면서 부의 재분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속세라는 게 과연 그런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뭐 이걸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세수 비중이 한국은 한 1.59%, 일본은 1.3%, 미국은 0.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세금 확보하는데 이 상속세라는 게 비중이 높으냐? 1.6% 정도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더 걷나 덜 걷나 사실은 이 국가 예산에는 미비한데 아까 말한 대로 세금을 뭐 60%를 막 내야 되죠. 상장사 대주주는. 그리고 내가 재산이 조금 있다. 뭐 한 100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50%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개인들, 그러니까 그 세금을 맞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재산을 그냥 내놔라. 재산 그냥 내놓고 편하게 가시죠. 국가한테 반납하세요라는 수준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낮은데 개개인한테는 이제 혹독하게 걷는 세금이다 보니까 이 개개인들이 이걸 낼 수가 없다. 나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이게 부자들이 너무 이제 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스타트 라인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젊은이나 새로 시작하는 어린이들은 어느 정도 이 출발선을 맞춰줘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뭐 삼루에서 시작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번트도 못 치게 하면 이게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건 뭐 이상적으로는 뭐 맞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한테 한 재산의 한 절반을 내세요 라는 식으로 이걸 내려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스타트 라인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도 이제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부자들이 이제 호주나 뭐 아랍에미레이트, 미국, 캐나다로 이민 러시를 간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한 해에 부자들이 부자 기준으로 한 800명 정도가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간다는 수준은 아까 말한 대로 세금을 한 50%에서 60%씩 내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뭐 한 100억 이상, 뭐 1000억, 뭐 어떤 분들 막 수천억을 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자산을 들고 해외로 나가는데 이게 800명 하니까 뭐 이거 얼마 되나 싶겠지만 중국은 한 13,000명 정도가 이민을 간대요. 그러면 한국 인구랑 중국 인구랑 비슷하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16,000명 정도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만큼 중국보다 더 많이 나가는 수준으로 인구 대비 부자들이 지금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어떤 기업이나 어떤 대기업 오너들은 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한다고 쳐도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했었는데 이제는 세율은 똑같은 지가 한 20몇 년이 돼버리니까 조금 이제 돈을 번 분들도 이제는 세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꼼수 증여도 하고 뭐 주식도 막 증여하고 어떻게든 이제 탈세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재벌들만 그랬지만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도 야 이거 세금 어떻게 안 낼 방법 없나?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부자들 만나보면은 어떤 회사를 키우겠다 뭐 이런 의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 이거 증여세 이거 상속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200억 벌었는데 100억 세금 내라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죠. 그래도 부자들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전재산 50%라도 뭐 내는 게 어떠냐? 많이 벌었으면 좀 내라. 그리고 상속세 좀 내봤으면 좋겠네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 이거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조금 달라요.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세금을 150만 원 정도 내고 실수령을 150을 하라 그러면은 사실 이거 괜찮다
괜찮다고 할 사람들 없거든요. 내가 월급이 300인데 세금 150 못 내면 내가 월급이 3억인데 세금 1억 5천 내는 것도 못 내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내야 되지만 나는 안 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부자들도 탈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근로자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소득세를 아예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연말정산 시즌인데 연말정산으로 돈 다 돌려받았습니다 하면서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한 33.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명 중에 1명은 소득세를 안 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적고 그리고 세금을 가혹하게 고소득자들한테 걷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작 세율을 낮추려고 하면 세금을 나올 데가 없는데 이 세금을 그러면 이제 좀 저소득자 이런 분들한테 걷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반발심이 심하고 나 원래 안 내는데 왜 내야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지금 33% 거의 이제 3분의 1이 소득세를 안 내는 나라인데 또 우리나라는 또 이게 스웨덴 어떤 복지 이런 거는 또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도 약간 좀 스웨덴식의 좀 의료부터 교육 이런 것들도 다 좀 국가가 좀 해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나라가 뭘 해주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 스웨덴 이 복지천국 스웨덴이야말로 사실 세금을 가혹하게 걷습니다. 누구에게? 모두에게 걷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고등학생이 알바하잖아요. 그럼 100만 원 벌면은 세금을 32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내는 세금인 거고 그리고 내는 수준도 우리나라는 100만 원 벌면 세금 6% 정도 내는데 6만 원 정도 내는데 스웨덴은 한 32만 원 정도 걷는 그 정도 내야 이제 복지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예전에 상속세를 많이 걷다가 이케아 스웨덴 대기업들이 다 떠나면서 부랴부랴 상속세를 없앴죠. 나라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상속세 얘기가 나오면은 국가가 걷어가지고 부의 재분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사실 서로 상충되는 논리거든요. 나라가 돈을 걷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고 사실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 상속세에서는 국가가 걷어가지고 부의 재분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걷어가지고 과연 국가가 잘 쓸까요? 이 주식으로 대신 낸 상속세 99%가 유찰되고 있다. 처분도 못하는 애물단지라는데 라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갑자기 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상속 준비를 뭐 할 만큼 했더라도 결국에 세금은 내야 됩니다. 사람은 죽게 마련이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 오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 내게 결국에 다 이제 주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회사 지분을 이제 기재부에 내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비상장 주식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매로 소위 말하는 이제 경매처럼 누가 이제 낙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를 가져봐야 뭐 비상장 주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로 뭐 경영권도 없기 때문에 이걸 누가 잘 사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뭐 300억 정도 가치였는데 이게 떨어져서 막 200억 되는 거고 뭐 150억까지 막 내려가고 그럼 뭐 누가 뭐 사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가족들하고 이제 경영권 분쟁을 막 해가면서 회사를 뭐 뺏어간다든지 회사를 뭐 인수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걷기는 걷었는데 또 팔리지가 않다 보니까 또 싸게 팔아야 되고 이런 좀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 넥슨의 고 김정주 회장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지분의 거의 한 30% 정도가 상속세로 지금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제 정부 기관인데 이제 넥슨의 2대 주주가 됐단 말이에요. 창업주 2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넥슨 지주사의 그 주식을 이제 4.7조에 팔려고 이제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간다는 거야. 이게 지금 경영권도 없고 뭐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무도 안 사주니까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또 이제 2회 유찰돼서 또 나왔는데 또 이번에도 안 팔려가지고 이게 뭐 중국의 텐센트나 아니면 사우디 이제 국부펀드가 뭐 인수를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런 그 어떤 상속세에서 생긴 개인에게 한 어떤 특정 집단에게 이제 가혹하게 내게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이게 뭐 유의미하게 잘 쓰이냐 그것도 좀 아닌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걷어가지고 외국 기업에게 싸게 팔면은 이게 부의 재분배가 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의 재분배 역할도 못하고 그다음에 예산에서 1.6% 정도 된다면 과연 이렇게 걷어가지고 어떤 이득이 국민에게 있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외국에서는 상속세를 좀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낙 영국 총리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폐지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 영국도 이제 상속세가 좀 높은 편인데 이걸 운영을 해보니까 실익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세금 거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 내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부자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기업들이 막 아일랜드로 떠나고 막 다른 나라들로 막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기업이 운영하는 일자리는 좀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세금은 뭐 크게 거치지도 않으니 이걸 차라리 없애가지고 기업을 조금 더 유치를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겠죠. 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상장 기업의 대주주는 이제 60%까지 내게 되는데 영국이 한 40%입니다.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좀 낮은데
62%인데 영국 국민의 62%는 상속세가 부당하다고 이제 여론조사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상속세가 생각보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좀 부자들한테 돈을 걷는 게 맞지라고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에 따져보면은 부작용이 많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6% 정도의 이제 세수를 확보하는데 이걸 쓰고 있다면은 차라리 뭐 부자들한테 뭐 어떤 그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개인 소득세 있죠. 근로소득세율을 뭐 차라리 조금 더 올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확보를 하고 상속세 부분은 좀 완화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을 좀 지키고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 오너들은 회사를 좀 키우는데 좀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가 커지면 당연히 내 재산도 늘어나고 우리 가족의 자산도 늘어나니까 좋구나라고 해서 이제 회사 키우는데 좀 집중을 하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이제 상장을 시키겠죠. 그럼 상장되면은 우리 같은 이제 일반 개인들도 주주로서 그 자산을 사가지고 오너도 열심히 회사를 키우고 우리도 그런 회사를 믿고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이 좀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 좀 활황이 되면은 당연히 어떤 창업 분위기라든지 어떤 투자도 좀 활성화가 되니까 국가적으로도 양질의 일자리가 좀 생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미국 주식만 장기 우상향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좀 코스피도 좀 그런 장기 우상향 할 수 있게 최대한 좀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당연히 기존의 어떤 그 기업 오너들이 하는 어떤 비리라든지 횡령 그리고 뭐 사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뭐 회사를 마치 자기 거인 양 주식회사인데 운영하는 식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도 많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 때문에 상속세를 많이 걷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세율을 60%를 부과한다는 거. 그러니까 평생 일군 회사의 60%를 국가에 주고 가세요라는 거는 사실상 이건 범죄를 권장하는 수준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들 대부분 반대가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라. 내가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자들이 많이 내는 게 좋다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본적인 좀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상속세율을 못 바꾼다면 상속세를 걷는 그 방법이라도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유산취득세라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모가 25억을 가지고 계셨는데 갑자기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걸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 자산이 25억이네요. 그럼 우선 여기서 세금을 떼요. 세금을 40%를 떼고 그 다음에 남은 거를 자녀 둘한테 나눠줍니다. 세금 먼저 떼고 나눠주다 보니까 금액이 크죠. 금액이 크면 어떻게 되죠? 세율도 높죠. 근데 이게 어차피 자녀가 둘이라면은 반반이니까 25억이 아니라 12.5억 두 개를 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12.5억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낮아지는 거죠. 25억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12.5억으로 세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세금이 확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유산취득세 받는 사람의 그 금액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거라도 좀 바꿔보려고 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것도 지금 뭐 반발이 많아가지고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 우리나라는 이제 부부 간의 상속 증여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건 사실 뭐 20대 뭐 30대에 만나가지고 거의 60세, 70세 뭐 8, 90세까지 거의 뭐 길면 뭐 40년, 60년을 뭐 같이 사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 공동체인데 부부 중에 한 명이 죽는다고 해서 상속세랑 증여세를 내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부부가 같이 이룬 건데 왜 이걸 국가한테 줘야 되는 건지 뭐 근로소득세를 안 낸 것도 아니고 그동안 세금을 잘 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세법이 웃긴 게 또 부부는 뭐 청약이라든지 뭐 주택을 살 때는 또 한 몸으로 봐요. 그래서 사실상 한 명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로도 취급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법이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게 부부를 붙였다가 뗐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봐도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3, 40년간 이룬 재산을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가져갈 이유가 뭔가.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없앴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상속세에 대해서 몇 번 다루긴 했지만 이 상속세라는 거 자체만 들으면 부자 감세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이 국가적으로 이 상속세라는 게 경쟁력을 좀 깎아먹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게 없어짐으로 생기는 어떤 부자들의
기업의 어떤 자산 증식 부분은 다른 걸로 좀 걷어가지고 제도 자체가 뭐 기업을 좀 활성화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을 좀 더 유도하고 고용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기업을 키우는 걸 좀 두려워하고 뭐 이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민을 갈 걸 고민하게 만드는 제도 자체가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 부분에 어떤 문제 제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